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많죠. 이 안에서 숨어있는 정보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저희가 정리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들썩였던 쪽도 취재 파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취재 파일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정말 어디에서 재료가 튀어나올지 좀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어서 이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느 쪽 조명하실까요? 네, 할 수 없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파파라치. 있다. 네, 네, 주식 그렇습니다. 파파라치.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조금 핫했던 네. 섹터 중에 하나 어떤 우주항공 관련된 쪽 이쪽을 한번 보면서 혹시 또 물론 오늘은 또 시도하다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이러한 매수세 계속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취재 단서들 네. 하나씩 또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저희 어떤 걸로 잡아봐야 될까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보통 시장의 요즘 단서들이 네네.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변화들이 항상 보면은 좀 과거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약간 뭐 꿈을 먹고 사는 섹터들, 뭐 성장만 바라보고 있는 섹터들 이런 게 들썩이다가 그냥 제자리로 가고 그런 네. 현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후속적인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또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어떤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중요한 게 위성 인터넷 같습니다. 이게 위성 인터넷이 저희가 이제 말로만 해외에서 뭐 어떤 우주항공 사업자들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동통신회사가 3개밖에 없죠. 근데 그중에 제4 이동통신 관련된 쪽을 이제 스페이스X,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스타링크죠. 이쪽이 우리나라의 제4 이동통신회사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보다 보니까 위성 인터넷 이거 그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가장 첫 번째 같고요. 그렇게 두 번째는 또 똑같은 회사가 있죠. 원웹 같은 경우도 영국 회사입니다. 네. 이쪽이 한화 시스템과 같이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할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또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위성 인터넷이 중요한 사업자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는 상당히 또 고무적이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물론 투자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이런 연결성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의 변화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5G가 계속 성장하다가 딱 멈췄죠. 네. 왜 멈췄을까요? 이게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쪽에 대한 투자를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하기 싫은 거죠. 돈 드니. 네. 돈이 그러면 많이 드니까. 위성이 네.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KT 같은 경우도 위성 쪽에 뭐 힘을 주고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네. 조금 더 여기는 매력도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6G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네. 또 이제 5G보다 50배 속도가 빠른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이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특히 통신 요금이 한 13만 원대 정도 책정돼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비슷한 요금대 대비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주면 비싼 거죠. 그러면은 뭐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결국은 B2B? B2B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B2C로 들어오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네. 그때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피부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아직까지는 단말기가 네. 이번에 최신형 갤럭시 S23 이쪽도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되는 거는 아이폰 14밖에 쓰시는 그 단말기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옛날 핸드폰인데 그러면 많이 투자가 우리 일상에는 안 된 영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일단 인프라는 갖춰놓고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네.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단말기나 이제 변화들이 하나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항공 쪽에서 본다면 위성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취재 파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취재 파일 열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정보 보고라고 해서 숨은 정보들이 좀 많은 쪽이 어딜까 궁금합니다. 어떤 쪽을 저희 볼까요? 사실 우주 항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아주 넓죠. 맞아요. 네. 그중에서 보니까 이번 주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데 또 세부적으로 같은 섹터 안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쪽이 방산 쪽이겠죠. 그럼 여기 수주? 그렇죠. 방산이나 또 정부 정책 이 관련된 쪽이 같이 연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방산 쪽 같은 경우 뭐 벌써 이제 전차만
방산이냐? 그 전에 나왔던 어떤 무기체계 시스템 쪽에서 미사일도 그렇고, 게다가 또 추가적인 전투기도 그렇고 다 연결될 수 있는 분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추가 수주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동까지도 영역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하나 또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의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또나 정부도 가만히 있지가 않죠. 가장 먼저 나왔던 단어가 우주 경제. 네. 네, 우주에는 아직 주인이 없죠. 아직 우주에는 주인은 외계인. 그러니까 누구든 아직까지 갈 수 있는 미지의 영역.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선점하면 내 거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런 우주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하는 변화가 상반기쯤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하나 나로 발사가 5월 달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차 발사죠. 아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 쪽에서 우리 그러면 기술력은 많이 농익었다. 이를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출이나 또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자신감들이 돋보이기 시작한다. 이것도 하나의 테마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위성, 뭐 앨런 머스크발 이슈라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죠. 저희 사실은 요 두 가지를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 더 열어본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우주항공, 그러니까 비행기 얘기겠죠. 아, 그럼 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이용하는? 그렇죠. 네, 아주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네네. 너무 먼 거 말고 실질적인 거 찾아보자. 네. 그러면 이제 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 가면은 항공 대수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운항 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네. 리오프닝 단어를 여기에도 저희가 끼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좀 맞춘 느낌이 나나요? 아니요, 그렇진 그렇지는 않지만, 않습니다만. 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항공 운행 대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노후화된 항공기는 이거는 조금 가르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또 유지보수가 또 AS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또 정비나 또 부품 공급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잉에서 4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그때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항공기 인도 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각국에서 그동안 리오프닝을 준비하다 보니까 항공사나 어떤 항공기들이 좀 더 준비가 더 필요해야 되겠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어버스도 조금 바쁘다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단서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꿍해 있는 단계죠. 그래서 아직 안 사 이러고 있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주문 낼 데가 없죠. 그러면은 중국 네. 쪽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을 여기 역시 포인트로 보는 걸까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도 많지 않은 그 민간 항공사 국적기들 다 있을 텐데, 네네. 여기서 이제 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하나의 레벨업이 시도되게 되면, 일단 뭐 보잉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잉과 연관될 수 있는 또 회사들의 부품 공급 라인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한쪽도 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재 파일 열어봤는데 세 가지 다 사실은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잠시 후에 마감 후에 저희가 한 종목 꼽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지만,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만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느 게 될까요, 대표님? 위성, 정책, 리오프닝. 다인데요. 다예요? 네, 이걸 그러면-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이 아하. 가장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리오프닝 쪽이 좀 더 현실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셨는데, 마감 후에 저희 공개합니다. 마감 이후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오늘장 마무리합니다. 2월 3일장 지금 문을 닫습니다.
네, 1월의 마지막과 2월의 시작을 함께한 한 주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려도 많았고 사실 경계감을 가질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에 반해서 선전을 하면서 우리 증시 오늘장도 양대지수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수급적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오늘 마무리가 되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과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의 그 급락,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레벨 100선에 대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추가 하락이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우리는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외국인의 수급의 포인트에도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환율 확인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빨간불이 확인이 되네요. 0.47% 플러스고요. 2,480선입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 임박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우려가 좀 많기도 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오늘 오후짝에 시간은 빨간불 쪽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탄력은 다소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오늘 확인이 됐고요. 766선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4천억 원 넘게 오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의 특징을 본다면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IT주도 역시 샀죠. 자, 기관과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긴 했습니다만 이 매도 규모를 줄여가는 중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금융투자가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이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장중 흐름이었는데 많이 돌려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 오늘 운송장비 외국인과 같이 샀다라는 부분 수급적인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오늘 여기에서는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개인이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매수 쪽으로 오늘 가닥을 잡으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기관은 매도였는데요. 400억 원대의 매도 우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와 함께 수급 확인해 보셨고요. 환율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위쪽으로 쭉 뻗어 나가면서 9원가량 올랐습니다. 1229원까지 올라섰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11원 그리고 9원 이렇게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환율 시장입니다. 이 정도면 급등락이라고 환율 시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주말 동안에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머니맵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반도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지수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빨간불은 켜는 모습이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탑 10 안의 종목들 가운데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기관의 러브콜을 받은 종목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내에 속한 네이버, 카카오를 1차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 플랫폼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앞서 드러낸 바 있습니다만 기관은 단기적인 매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네이버, 카카오 4에서 5% 오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자동차주도 오늘 순항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인터넷주와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전이 치열했다면 여긴 동반 러브콜이 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1에서 2% 플러스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강했던 쪽을 꼽아본다면 조선주를 꼽을 수가 있을 듯합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4% 이상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조선주와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향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몰리는 오후장이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게임에 대해서도 오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믹스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낸 오늘 하루였고요. 위메이드 필두로 해서 게임주 전반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몰리는 모습, 여기 나온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크래프톤,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일제히 강한 빨간불 켜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작에 수급적인 러브콜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은 기관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특히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는 종목의 탄성이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죠. 금요일장.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요일장인데 그냥 2,500이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시장은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노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힘은 또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 기준으로는 외국인들 5,800억, 선물이 약 한 4,000개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을 끌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큰데 아직까지는 뭐 개인이나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강한 쪽은 그동안 금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던 인터넷이나 또 게임 쪽에 반발배 눈에 띄고요. 그 밖에 실적이 괜찮았던 자동차 타이어주 이런 쪽이 조금 더 가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을 그래도 어떤 매크로 변수들은 보겠지만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적도 만만치 않게 주가를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오른 만큼 여기서 그냥 2,500선 가느냐라는 쪽은 이렇게 좀 매물 소화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눈치들 보면서 진행이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장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우린 역시 종목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주왕국에 대한 취재 파일 우리 열어봤는데요. 김 대표님과 김 기자님과 저희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하다, 수익적으로 좋다,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셨을까요? 네,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수없이 많습니다. 많죠.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센 종목의 변화가 이게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끌고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이름이 제일 긴 종목.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 근데 오늘 유달리 다른 네. 종목들 가운데서 빛나는 쪽이었는데 네. 이렇게 조정 받을 때도 버티는 쪽을 더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럴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올랐지만 네. 추가적인 어떤 꿈과 스토리에 맞는 대표적인 sek터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이 확인되다 보니까 더 관심이 높아지는데 일단 이 회사가 하는 게 항공기 부품이나 MRO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항공 원소재, 뭐 나중에 항공우주물류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또 소재 쪽의 공급들 아직은 멀게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납품을 하느냐?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나 한국항공우주의 우리나라 쪽에서도 납품하지만 더 중요한 게 좀 더 빅픽처를 그릴 수 있는 미국 회사들. 아하. 대표적으로 보잉이나 스페이스X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나사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회사는 찾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출 비중이 70%라고 하게 되면 우리 충분히 기술 경쟁력이 있어라고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주 항공 소재 같은 매출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올해부터 확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그렇다고 폭발적인 실적의 흐름들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춘 상태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의 탄력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격적으로는 노려보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라왔습니다. 네네. 이게 하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동폭을 좀 이용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16,000원대 이상보다는 그 밑에서 네. 한번 눌림 목대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다시 턴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지난 고점대 한 22,000원대 부분까지는 들어가도 시도는 적어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자. 민수 패치의 오늘의 공략 포인트를 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난 종목에 대한 AS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포착주마다 이게 연타석 홈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시간부터 매번 AS라고 했는데 오늘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대표님? 뭘까요? SM입니다. 자, 오늘 시세가 분출이 돼서 목표가는 저희가 아직 좀 멀었습니다만 수익권입니다. 15%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SM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짧게 AS 받아볼게요. 저희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수익 챙기신 분들, 그러니까 계실 거고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싼 엔터사가 될 수 있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기대감까지 맞는다 그러면 아마 수익 실현은 대부분 하셨대 좀 여유 있는 비중은 조금 더 가보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표가가 12만 원인데 그때까지 일정 부분은 들고 가셔도 된다로 정리를 할까요? 빙고입니다. 알겠습니다. 12만 원까지 여유 자금은 그러나 일정 챙겨두고 가보자. 이렇게 S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다음 일주일간의 흐름도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주일의 흐름 마무리를 짓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셨는데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마감 시간엔 저희와 꼭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